준비되셨으면 먼저 시작할까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 완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펼쳐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권 분립 파괴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는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의원분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된다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분들께 이 5대 개혁안의 의사를 묻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 의결을 통해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께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그리고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결과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원들이 찬성을 해도 사퇴한다는 말씀이죠?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신다면 아마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분들께서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이 개혁이라는 것이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승 의원님이 임기 마치는 차라리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에 이현승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서 제가 한번 찾아뵀었고요. 이 관련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원내대표 후보분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좀 마음이 바뀌게 되는 제가 임기 연장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다만 개혁이 끝날 때가 제 임기의 완수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원에 있는 비대위원장의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기 동안의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대여투쟁이 먼저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혁안 관철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여투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헌정 질서를 우려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들이 매우 중요한 것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반드시 새로운 원내지도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고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평가를 좋지 않게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쇄신하고 또 국민들께 사랑받고 다시 신뢰받는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길은 저는 개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함께 하고 대여투쟁을 같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실시하면 상관없이 사퇴할 때 이거 관련해서 원내대표 후보들이랑 좀 말씀 나누거나 하는 그러신 적 있나요? 제가 후보분들을 시간을 두고 후보분들께서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서 하루에 다 못 뵀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린 후보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뵀던 분들은 이 말씀을 못 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개혁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입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내대표께서 5대 개혁안이 아니라 다른 개혁안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꼭 굳이 5대 개혁안이 아니라도 개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도 안 갖고 수용 가능하시다는데 원내대표께서 누가 되시든 그 새로운 개혁안을 주시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과거의 잘못을 인지하고 또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라는 국민들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다면 잘 숙고해서 좋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인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어떤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민석 후보자가요.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주말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하나같이 이재명 정부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채무 관계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놀랐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정부라면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지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